자, 21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AN을 설명하고 있는 건 뭐 공차가 3분의 1이고 첫 장이 3분의 4인 등차 수열이니까요. AN은 3분의 1N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AM의 집합을 설명하고 있는 건 A2, A4, A6 이렇게 쭉쭉쭉 두 칸씩 뛰어넘는 이 등차 수열 AN을 두 칸씩 뛰어넘는 항만 생각해 봐봐 라는 거고, BM의 집합은 A3부터 시작해서 A3, A6, A9 이렇게 가는 AN 입장에서 세 칸씩 뛰어넘는 이러한 수열이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다음 m의 값에 따라서 이 an 이렇게 나아가는 규칙은 a2m까지만 써주면 되고, bm은 a3m까지만 써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am과 bm의 교집합이 뭐야? 라는 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요, 얘랑 겹쳐지는 항은요 A6입니다. 자, 더 펼쳐졌을 때 그 다음 겹쳐지는 게 뭘까 판단해 보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2의 배수들이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3의 배수들이죠. 그러면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똑같아지는 순간은 6의 배수입니다. 즉 공배수가 6의 배수다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겹쳐진 게 A6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 겹쳐진 건 A10일 거야. 그리고 A18일 거고,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교집합은 대략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 교집합 되는 것 중에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m의 값에 따라서 AM 그리고 BM 그 교집합 그쪽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가 좀 달라질 거라는 거야. 알겠나? 예를 들어서 m이 그냥 6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M 집합은 A2, A4 땡땡땡 A12까지고, BM은 A3, A6 땡땡땡 A18까지야. 그럼 겹쳐지는 것은 A6, 그 다음 A12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 맞지? 그 다음 M이 만약에 뭐 12다라고 예를 들면 A10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A2, A4 쭉쭉쭉 A24, B12는 A3, A6 쭉쭉쭉 A36 이렇게 되거든. 그럼 겹쳐지는 거 교집합은 A6, A12, A18, A24 요렇게 된다는 거지. M의 값에 따라서 우리는 이 BM이라고 하죠. 가장 큰 원소는 A12가 될 수도 있고 A24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두 가지밖에 예를 들진 않았지만 눈치챘으면 합니다. 어차피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 A18, 이 A12보다 무조건 클 거고 A24가 A36보다는 무조건 작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A2M은 A3M보다는 무조건 작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겹치는 것만 보려면 얘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차피 AM과 BM에 겹치는 거는 이러한 규칙인 걸 알게 됐고, 어디까지가 제일 큰 원소가 뭔데를 확인하려면 요 끝에가 뭔지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뭐 이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교집합의 가장 큰 원소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발상들 다 모아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끝에 있는 이 EM이란 수가 있잖아요. EM이란 수의 최소값은 M이 지금 6 이상이니까 M이 6 이상이니까 EM의 최소값은 10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12 이상 18 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BM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A12가 됩니다. 자, 왜? 잘 봐. A2M 이게 제일 끝이지. 우리가 두 개 교집합되는 것은 A6의 배수들. 이렇게 표현할까? A6 피골 이런 게 겹쳐지는 거거든. 근데
이 EM이란 수가 만약에 10이다 혹은 14다 혹은 16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차피 A12까지만 바라봤을 때 제일 큰 겹치는 건 A10일 거고 그 다음 요렇게 이게 14까지 갔다. 이 A 집합이 여기 A14까지 갔다라고 하면 겹쳐지는 건 어차피 또 A10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16이다. A16까지 갔다. 그럼 어차피 또 겹쳐지는 건 이런 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A1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가 18이 되는 순간 A18이 가능하게 되는 순간 즉 여기가 A18까지 가게 되는 순간 겹쳐지는 것은 교집합되는 부분은 A6P꼴이 돼야 되니까 A18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범위를 설정한 이유를 좀 알겠습니까? 만약에 M의 값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BM을 A12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18 이상 이거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겹쳐지는 게 A18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지. 겹쳐진 것 중에 제일 큰 거 말입니다. 이런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순서대로 계속 해보면 뭐 어떤 규칙인지는 뭐 대충 알겠죠? 여기 가운데 들어갈 건 다 EM입니다. 36 그다음에 40인가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이거까지 말도 해보자. 자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A 이거 안 했구나. sorry 24 EM 30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EM이 24부터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겹쳐진 건 A24가 될 것이고 제일 큰 거 말입니다. 얘는 A30이 될 것이고 얘는 A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M의 값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얘가 질문하는 건 어차피 M이 6일 때부터 20까지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걸 넘어가는 순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 M이 6 이상 9 미만일 때 이때는 A12를 쓰기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아까 AN을 설정할 때는 3분의 1N 플러스 1로 했습니다. 그러면 A12라는 값은 5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 M이 6일 때, 7일 때, 8일 때, 즉 M의 값이 3개는 모두 다 5의 값을 BM으로 설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 더했을 때는 5가 3번 더해졌다. 5 곱하기 15가 되겠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A18을 쓰는 거죠. M의 범위가 뭐일 때? 9 이상 12 미만일 때 말입니다. 그럼 A18은 7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M의 값이 9, 10, 11 총 3개일 때는 7의 값을 쓸 것이다. 그래서 7을 총 3번 더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 M의 값이 12 이상 15 미만 일 때는 얘는 A24를 쓸 것이고 A24는 9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9가 총 3번. 얘도 마찬가지로 M의 값이 15 이상 18 미만일 때는 얘가 A30을 쓸 것이고 A30은 11 그럼 11이 총 3번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18 이상 21 미만 그럼 딱 20까지 되는 거 맞지? 얘는 A36을 쓸 것인데 얘는 13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13이 총 3번 더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39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것들 다 더하게 되면 이 시그마를 계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됐죠? 얘는 96일 거고 이거 다 더하면 135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22번 한번 봅시다. 자, 22번 보면 차수를 알려줬으니까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나와겠죠. 그 다음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한마디만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x는 2에서의 연속성과 x는 2에서 좌미분, 우미분 값만 계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x는 2에서 연속이라 쓰겠습니다. 리미트 x는 2에 대해서 우극한 값과 리미트 x는 2에 대해서 자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연속이다 할 수 있겠죠. 어차피 함수값은 우극한 값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2에 대해서 좌극하는 EFE 끝입니다. 그러면 좌극한 값은 리미트 x가 2에 대해서 좌극한 x 빼기 2분의 f 프라임 x 플러스 2 빼기 f 프라임 x 빼기 2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분명 얘랑 같아져야 돼요. 즉 극한값이 2f이다라는 값을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식에서는 분자도 0으로 가줘야 즉 0분의 0꼴이 돼줘야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2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대입해도 되죠. 어차피 분자는 연속함수니까
그래서 F'4 빼기 F'0은 0입니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꿀딱 아닙니까? 왜? 분명히 fx는 3차 함수야.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즉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y는 f'x 이 2차 함수가 f'0과 f'4가 같대요. 그러면 0을 넣었을 때와 4를 넣었을 때 서로 같대. 그러면 2차 함수의 성질을 살려. 이게 축방이 0과 4의 중간 이거다라는 걸로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식이 세워지거든. f'x라는 것은 최고차항 계수는 3으로 잡고 축방이 x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모르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설정할 수 있었으니 이젠 얘가 0분의 0꼴이라는 사실은 썼었고 이젠 여기를 대입을 해서 그 극한값은 뭔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좋아. 그럼 얘는 이것부터 정리하고자. 요 부분 정리하자. 그냥 요 부분. 이 분자 바로 정리합시다. 지금 f'x는 3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p로 설정됐고 f'x 플러스 2다라는 것은 쉽네요. 3x 제곱 플러스 p고 f'x 빼기 2다라는 것은 3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p가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3x 제곱 빼기 8x 24x 플러스 16 48 플러스 p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자 같은 경우는 요 놈과 요 놈을 뺀 거니까 24x 빼기 48 이게 분자다라고 할 수 있어. 어잉? 그러면 gx가 너무 쉽게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xfx래. x가 2 이상에서는. 그 다음 이 x가 2보다 작을 때 있지. 이때 분자가 요거로 이렇게 돼요. 즉 24x 빼기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약분이 돼서 24란 상수함수가 돼버린다고. 와, 개꿀 아닙니까? 이거 f'x 아니죠? 미안합니다. fx입니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쉬워졌는데요? 맞죠? 다시 이걸 위에 거 다 잊어버려. 이제 다 잊을래. 다 잊어. 다 잊고 다시 한 번 더 이 함수를 생각합니다. 이 함수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되 1번 x는 2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x는 2에 대해서 자극한 x는 2에 대해서 우극한 그러면 f2는 10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번 g'x를 구하죠. 좌미분 값과 우미분 값을 찾기 위해서. 그럼 얘는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리고 x가 2보다 크다. 그 다음 얘는 24란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죠. 그럼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럼 2에 대해서 좌미분 값은 얘를 자극하면 되는 거니까 f2 플러스 2f'2가 되고 얘는 우미분 우극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f2는 12다라는 거니까 f'2는 마이너스 6. 엄청 되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요. f'2는 p고 마이너스 6이다. 그럼 f'x는 3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얘는 3x제곱 빼기 12x 플러스 12 이렇게 완성이 돼버린다. 근데 마지막 질문하는 건 f6이니까 원함수가 필요하니까 얘를 부정적분하죠. nx 3승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 근데 c는 어떻게 찾아? 여기 있지? f2는 이거고 그러면은 c는 16이네. 맞지? 계산 실수 없이 우리 해봅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을 하면 F6은 216 빼기 216 그 다음에 플러스 36 플러스 12니까 16이니까 최종 답은 52가 되겠네요. 21번 22번 크게 안 어려웠죠?